최경영의 최강 시사. 최강 시사. 김호기의 사회학 카페. 어서 오세요. 네, 뉴스의 이면에 있는 흐름과 우리 사회 큰 담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김호기의 사회학 카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녹색평론 발행인인 고 김종철 선생에 대한 이야기네요. 네. 예. 6월 25일이 이제 별세 1주기입니다. 네. 지난해 돌아가셨습니다. 예. 네. 이 특별한 분입니다. 한국 지성사에. 네, 아주 예. 좀 독특한 분이시죠. 예. 네, 예.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 김종철 선생님 이야기를 가져온 까닭은요. 예. 선생님이 펼치신 생태 사상이 코로나19가 진행되는 현재 팬데믹에 던지는 의미가 잠못 크기 때문입니다. 예. 코로나19는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그렇죠. 예. 인수공통 감염병이 나타난 이유 중 하나는 기후위기에 있습니다. 예. 기후위기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줄어들었고요. 결국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 감염병이 등장했습니다. 예. 우리 인간이 자연의 착취에 대한 자연의 복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점에서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강조해 오신 김종철 선생님의 생태 사상에 던지는 의미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뭐 환경 문제 관심을 갖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근데 생태 사상가 이게 과거에는 그렇게 뭐 각광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생태 사상을 선구적으로 펼치신 분은 이 청취자 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주에서 그 한살림 활동을 해오신 예. 무의당 장일순 선생이 나름 유명하셨죠. 예, 무의당. 예. 네, 무의당 선생의 어떤 사상적 흐름을 잇고 계신 분이 바로 김종철 선생님이신데요. 특히 예. 1971년 예. 오늘 제가 이 보이는 라디오를 위해서 예.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이 녹색 평론을 창간하셨습니다. 격월간으로 178호까지 현재 발행됐는데요. 예. 김종철 선생님이 바로 이 녹색 평론의 편집인과 발행인을 맡아 오셨습니다. 그러셨죠. 예. 예. 그 생태주의 하면 뭐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님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김종철 선생님하고는 어떻게 좀 다른가요? 그 생태학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다루는 예. 인문학과 자연과학에 걸쳐 있는 학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환경을 이루는 기후, 물, 대기, 토양, 동식물 등은 사실 자연과학의 분석 대상이죠. 그래서 생태학은 자연과학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예. 국립생태원장을 지내신 최재천 선생님은 예. 그러니까 자연과학의 관점에서 생태학 담론을 펼치셨고요. 예. 반면에 김종철 선생님은 원 전공이 영문학이십니다. 영문학이셨어요? 예, 원래 예. 문학평론가로서 유명하셨죠.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생태사상가로 전환하신 예. 것인데요. 인문학의 관점에서 아. 생태학 담론을 주도해 오신 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철 선생님이 기본소득을 주장을 하셨는데 이게 생태사상과 기본소득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을 선구적으로 주창하셨는데요. 예. 10년 10년 전부터 녹색평론에서는 계속 이 기본소득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근데 생태주의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의 공생의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의 사회에서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품위 있게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자원이 필요한데요. 예. 이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자원으로서 이 김종철 선생님은 기본소득을 제안해 오셨습니다. 다만 이제 선생님이 제안하신 기본소득안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현재 토론되고 있는 이 기본소득안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상당히 급진적인 안인데요. 선생님 예. 안은요. 예. 은행을 공공화하고 은행을 공공화하고. 예, 그다음에 예. 국가가 직접 화폐를 발행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소득하면 가장 많이 토론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재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이 재원에 대한 아주 급진적인 어떤 그런 대안을 제시해 오고 계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 생태학은 이제 자연에 대한 담론이라기보단 예. 이 사실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추구하는 담론인데요. 예. 에 따라서 이런 자본주의 물질 문명에 대한 이제 급진적 제도 개혁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서구의 경우에서는 녹색당이 뭐 대표적 사례인데요. 그렇죠. 예. 이런 맥락에서 이제 김정철 선생님이 상당히 선구적으로 이 기본소득을 제안해 오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뭐 속물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항상 숫자만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게 지금 현실성과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기후 위기가 이렇게 우리한테 뼈저리게 느껴지기 전까지는 뭐 그런 이상주의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청취자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근데 이 기후 위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기후위기가 정말 심각한 그런 문제이죠. 예. 그 최근만 하더라도 폭염, 태풍, 홍수, 한파, 산불 기상이변과 재난이 계속 지구적 차원에서 예. 일어났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 그런 대처를 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예. 인간이 계속 지속 가능한 삶을 누리기가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5월 말이었죠. 예. 2050 탄소 중립이 그렇죠. 예. 출범한 셈이죠. 돈을 상당히 더 많이 써야 되고 기업들이 완전히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경제 성장률이랄지 개발이랄지 이런 것들과 이제 충돌을 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김정철 선생님 문제의식은요. 예. 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해야 된다. 이게 파멸이냐, 우리 인류가 파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흔히 요즘 최근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전환을 해야 할 것이냐. 예. 그러나 이제 현실적 측면에서 보면 조금 전에 최 기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 이게 결코 간단한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간단한 왜냐하면 건 아니죠. 이게 예. 환경보호냐 아니면 경제개발이냐가 이게 사실 선택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발전도상국 경우에서는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결국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그 나라 안에 그리고 지구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인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이 현 정부 초반기에 탈원전에 대해 공론화위원회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꾸준히 토론함으로써 합의에 도달해가는 이런 수기적 민주주의를 활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네. 환경보호냐 경제개발이냐는 일정의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 양보를 하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식에 대한 세계관이잖아요. 예. 우리 사람이 쉽게 바꾸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 삶의 철학이기 때문에 토론을 통해서 서로가 조금씩 바꾸어 나가서 사회적 합의를 일구어내는 어떤 그런 방법 외에는 사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일국적 차원 내에서 그리고 지구적 차원 내에서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얘기하죠. 예. 그런 거버넌스와 같은 수기민주주의 방법을 꾸준히 시도하는 것 외에는 사실 다른 대안이 있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구적 차원에서의 수기 민주주의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도 선진국이 사실 먼저 많이 맞고 그다음에 이제 개도국이나 저개발국으로 갔는데 저개발국에서 니켈 같은 광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아프리카나 남미 쪽에서.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반도체랄지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제대로 생산을 못하면 그쪽 사람들이 많이 죽어버리면 네. 그 노동자들이 많이 죽으면 선진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백신을 부랴부랴 물론 인도적인 차원도 있겠지만 막 이렇게 보급을 한단 말이죠. 근데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어떻게 보면 선진국들의 사다리 걷어차기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본인들 다 하고 난 다음에
뭐 이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보면 좀 예. 억울한 부분이 있죠. 예. 그러니까 기후위기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선진국의 책임이 훨씬 더 큰 것이거든요. 본인들이 다 망쳐놨잖아요, 사실은. 탄소 배출을 선진국이 뭐 이게 주도해서 이제 예. 한 것이고. 우리까지 포함해서. 예. 예. 그런데 이제 현재 개도국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거버넌스를 뭐 꾸준히 시도하는 것 외에는 좀 더 다른 방법이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예. 그러니까 지난해 온라인으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예. 시진핑 중국 공산당 서기가 2060년까지 중국도 탄소 중립 국가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예. 그래서 2030년부터 탄소 배출 감축을 시작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중국이 어느 정도 예. 우리가 이제 그 넷제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예. 탄소 중립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일지는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 결국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사실 지구적 차원의 이제 그 감염병이잖아요. 예. 예,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가 각국 도생이라고 그래서 정말 이게 각국 도생. 예, 각자 예. 도생이 아니라 각국 각국 도생인데. 도생. 예. 그러니까 각국 도생을 우리로 하여금 이게 문득 깨닫게 했지만 또 예. 다른 한편으론 코로나19 이 팬데믹은 각국 도생으로서는 결코 대처할 수 그렇죠.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바이러스는 유유하게 유유히 정말 국경이 없어요. 예, 국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글로벌 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뭐 기후 위기를 포함해서 어떻게 재구축할 것인가는 사실 개별 어떤 국민 국가를 뛰어넘은 예. 전지구적 예.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저는 팬데믹이 좀 종식된 다음에 정말 진지하게 아마도 제 생각은 선진국이 좀 더 많은 양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겠죠. 더 많은 네. 양보를 포함해서 지구 전체가 함께 공생하는 어떤 그런 이 대안들을 거의 모색하고 좀 합의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타임지의 기후변화 관련해서 최근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로켓도 만들고 달의 위치도 정확히 알지만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모른다. 라는 말이 있던데 김종철 선생님도 이런 비슷한 메시지를 많이 말씀을 하셨었죠. 예, 1991년도에 이 녹색평론을 창간하실 때 그 창간 후 서문에서 쓰신 이야기를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예. 잠깐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와 우리의 자식들이 살아남고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진실로 사람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협동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상부상조의 사회관계를 회복하고 생태학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조직하는 일밖에 다른 선택은 없다. 전 대단히 선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자연과 인간, 나와 우리의 공존 및 공생을 추구하는 이런 생태학적 계몽은 이제 우리 삶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선택이 없다. 예. 이건 이제 필수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다. 예, 이번 팬데믹이 우리로 하여금 여실히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예. 생태학은 이제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기본 조건이라는 점을 선구적으로 예.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김종철 선생에 대해서 새롭게 관심 가지게 된 청취자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김종철 선생님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주제로요. 예. 추모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김종철 선생 일주기 준비 모임에서 주최한 것입니다. 예. 오프라인에서는 50명 이내로만 모임을 갔습니다. 예. 오후 2시부터 이제 유튜브로 생중계되는데요. 생중계되군요. 예. KBS 뉴스에서도 어제 이걸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인터넷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유튜브 채널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1부에서는 김종철과 나라고 해서요. 예. 우애와 환대의 기억. 하승수 변호사가 이제 사회를 봐서 이제 선생님의 삶과 사상을 돌아보고요. 예. 제2부에서는 김종철 사상의 핵심과 시의 마음이라는 예.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강수돌 이 전 고려대 교수와 이문재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가 발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 유튜브 생중계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5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막바지 출근 정체로 무척 혼잡한 곳 수도권 제일